자, 이제 우리가 3장 들어갈 텐데 지적 공부 및 부동산 종합 공부 들어갈 차례인데 여러분 그때 제가 지적이라는 게 무엇이다라고 했어요. 지적이라는 게 지적이라는 것은 땅에 대한 기록이다. 조금 살을 좀 붙여보면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해놓은 기록이다. 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토지, 지적 공부 등록을 지적의 3요소라 했거든요. 3요소. 그래서 2장 타이틀이 뭐였냐면은 2장이 토지에 등록했단 말이에요. 2장 타이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적의 대상이 된 토지만 되고 건물은 안 된다. 바닷물 꽉 찼을 때 잠기지 않는 모든 부분이 토지다.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등록할 때 무엇을 등록하느냐. 토지 등록할 사항이 뭐냐. 토지 표시로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네 가지를 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장이 바뀌어가지고 3장에서 뭐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자 지적의 3요소가 토지, 지적 공부 등록이니까 이 두 개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이거 해야지. 지적 공부 이거. 그래서 이제 3장 타이틀이 지적 공부예요. 그럼 여러분 지적 공부라는 것은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대로 말하면 자 그대로 읽으면 이게 뜻이 뭐가 되는 거예요? 토지 적어놓은 공적 장부 이거란 말이에요. 토지 적어놓은 공적 장부. 그래 즉흥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이런 개념이구나라고 했으면 근데 이제 법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 그럼 법에서는 지적 공부가 뭐라고 돼 있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 법에서 규정한 지적 공부 개념이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읽었어요? 자, 지적 공부는 무엇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적 공부는 무엇이다? 다 읽으셨잖아. 지적 공부란 대장 및 도면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적 공부란 뭐라고요? 대장 및 도면이다. 이렇게. 그러면 7가지 내용을 써놨고 종류를 써놨거든. 그럼 저 7가지에는 어떤 것은 대장이고 어떤 것은 도면이겠네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가 대장에 속할까요? 7가지 중에서. 느낌상. 4가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독부 이 4가지가 대장에 속하는 것이고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부가 도면에 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진다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써 있지 않는 이 7가지 안에 안 들어간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적 공부가 아닌 거지. 이렇게. 그럼 대표적으로 여기 좀 봐보세요. 자, 부동산 등기부가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 등기부는 이거 왜 이건 지적 공부가 아니냐라고 해서 왜 아닌 거예요? 등기부니까 아니죠. 등기부하고 대장은 지적 공부는 전혀 별개잖아요.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은 왜 지적 공부가 아닌 거예요? 건축물 대장은 왜 지적 공부가 아니다? 그래, 이것도 대장은 대장이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뭘 배우는다 그랬어요? 토지에 대한 그런 장부들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건축물이다 그랬으니까 이건 탈락이죠. 이렇게. 그래서 현재 우리 법 규정상 지적 공부에 해당하는 것은 7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7가지의 지적 공부를 통해 가지고 등록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라는 거지. 내용을. 자, 내용은 무엇이다? 크게 나누면 토지에 표시하고 소유자 등이지. 지적 공부 7가지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등록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등록하려고 하느냐. 자, 무엇을 등록하려고 한다고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이 문장 하나 가지고도요. 이게 내용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그 지적 공부들은요. 지금 종이로 돼 있을까요? 전산으로 돼 있을까요? 100%다 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써진 거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나라 지적 공부들은요. 이미 100%다 전산화돼 있어요. 종이 지적 공부들 지금 전부 다 말소돼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적 공부 개념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 7개 있었어요. 7개를 하나씩 해가지고 소개해 드릴 거예요. 소개. 그 중에 첫 번째 나온 게 이 토지대장이라고. 토지대장. 그러면 자 칠판을 봐보세요. 대한민국 모든 땅은 토지대장 아니면 임야대장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는 돼 있어야 돼. 그럼 어떤 토지를 여러분 토지대장에 등록하고요? 어떤 토지를 임야대장에 등록할까? 자, 어떤 토지를 토지대장에 등록할까요? 의견은 있지만 표현을 하지 않을 뿐입니까? 응?
이게 임야대장에 등록 안 된 땅을 토지대장에 등록합니다. 그럼 어떤 토지를 임야대장에 등록하겠습니까? 그렇지. 토지대장에 등록 안 된 땅을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어느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일제강점기 때 1910년도에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 토지조사 사업 그 시기 때 등록됐던 토지들이요 여기에 등록이 돼요. 토지대장에. 이 사업이 마쳐지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1918년도에 임야조사 사업이라는 걸 해요. 그때 임야조사 사업 시기 때 등록됐던 땅들 있잖아요. 그 토지들이 임야대장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 토지조사 사업 시기 때 누락된 땅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그러면 자 1910년도에 그때 그러니까 이 토지대장에 등록된 땅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여기 남아있겠습니까? 일로 좀 옮겨가는 경우도 있을까요? 옮겨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 당시 100년 전에 만약에 토지대장에 등록이 됐다면 지금까지도 계속 여기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자 임야대장에 등록된 땅들 그럼 지금도 임야대장에 남아있겠습니까? 많이 옮겨갔을까요? 많이 옮겨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토지대장 쪽에서 임야대장 쪽으로 넘어오는 경우는 절대 없는데 반대의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겠어요? 개발하는 경우. 지금 여러분 강남 사거리가 가장 번화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당시에도 그랬을까요? 강남 사거리는요. 저기 성 밖에 강 건너 저 변두리였다고. 산속에. 골짜기. 거기 여름 되면 장마 많이 질 때 잠기잖아요. 그 왜 잠기겠어요 거기가? 그 골짜기였다라는 거지. 거기가. 그 국교원 그 뒤에 언덕 꽤 높은 거 있어요. 산이야 산. 거기 아래 강남 사거리라고. 그러니까 그쪽에 골짜기여가지고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기에 있었을 거라고. 근데 지금은 당연히 이쪽에 있겠지. 결론. 그럼 어떤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이 되고 임야대 되느냐 기준이 있느냐 없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시작이 돼서 연역적인 이유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요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기준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어떤 특정 지목들은 토지대장에 되고 어떤 지목은 임야대장에 되고 이러면 좋겠잖아요. 28가지 중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 써진 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진짜 말하는 것처럼 임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이 된다. 이렇게 써져요, 진짜로. 저도 그거 보시면 웃었어요. 아까 웃었잖아요. 사람 마음 비슷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의의 쪽에 나와 있는 부분을 설명한 거고요. 의의 쪽에 나와 있는 부분을 설명한 거고 여기는 뭐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니고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이 토지대장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소개해 드릴 거라고. 책에 있는 거 보면서. 자, 아까 조금 전에 여기서요. 지적 공부는 무엇을 등록하려고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까? 그게 토지에 표시하고 소유자 등이죠. 그래서 대장도 그렇게 나와요. 여기 왼쪽이 토지 표시고요. 오른쪽이 소유자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개별 공시지가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뭐가 토지 표시인지 알고 있잖아요. 자, 토지 표시 뭐 있으면 말해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3에 45번지, 지목은 대이고 면적은 57,604.6제곱미터 이렇게 나왔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토지 표시 이것들은 한번 정해지면 가만 그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새로 정해지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말소되기도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 자, 그걸 뭐라 그런다? 그냥 이동 그러지 말고 토지의 이동. 그 두 글자 너무 아끼지 마요. 토지의 이동. 그래서 그 이 사유를 쓰게 돼 있는데 여기 앞에가 토지동이라는 말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토지 이동 사유인 거야. 그래서 이 말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에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봤더니 01년도에요. 분할이 됐었습니다. 분할이 됐었고 그다음에 06년도에요. 동춘동에서 행정관할 구역 변경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혹시 인천 쪽에 그쪽 좀 알고 있는 분들은요. 인천시에 동춘동이라는 거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럼 처음에 송도 신도시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매립이 됐을 때 이게 지금 연수구 송도동이거든요. 송도동 이 지역은 동춘동으로 처음에
편입돼 있었던 거지. 그랬었다가 06년도에 애가 행정관할 구역이 바뀌면서 이제 송도동이라고 따로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이 대장을 보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지. 확인했죠? 자, 그리고 오른쪽 보니까 여기 이제 축척이 나와요. 축척. 아까 이 축척에 따라 가지고 면적의 자릿수가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이 수치라고 써 있거든요. 수치라는 말은 좌표가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송도동은 지금 신도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좌표 값이 나오는 지역이거든. 그래서 좌표라고 쓰지 않고 수치라고 써줍니다. 쓸 때. 그리고 여기가 나올 때 이제 고유번호라고 나와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예요. 이게 그래서 고유번호 이게 써줘가지고 이 의미가 있는데 예전 다 설명했었는데요. 굳이 시험에서 나오질 않아. 그래서 이제 고유번호가 있다 정도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자, 이런 땅이 있다라고 토지 표시 부분을 말했고 오른쪽에 아버니까 소유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땅 소유권자가 누구다라고 지금 써진 부분인데 거기에 당연히 나올 때 성명, 주민번호, 주소가 나와야 될 텐데 파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어.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라고 나와요. 주민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아. 그럼 왜 여기는 명칭이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는 주민이라는 말이 없을까? 이유. 소유권자가 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인. 법인도 소유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주소라고 나오고 이 토지의 최초의 소유자가 누구냐라고 봤더니 인천광역시가 최초의 소유자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거기 송도 매립할 때 그 매립된 부분의 소유권을 제일 처음에 누가 가졌다고요? 인천광역시. 그리고 거기 4년도에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으로 넘어갔어요. 한진중공업이 이제 소유했다가 그 밑에 봐보니까 대지권 설정이라고 써지면서 그 밑에로는 이하 여백이라고 나오거든. 그럼 현재 이 토지의 소유권자는 누구예요? 누가 소유자다? 이게 현재 이 부지가 뭐냐면 아파트 부지예요. 한진중공업에서 이 땅을 이제 분양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었거든. 이게 지금 한 2,000세대 넘는단 말이에요. 이게 아까 면적이 보면은 57,654.6제곱미터 잡단 말이에요. 이게 한 18,000평 정도 돼. 엄청 큰 필지라는 거예요. 엄청 큰 필지에 지금 아파트가 지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아파트가 올라가 있는 그 부지는 누가 소유합니까? 여러분 혹시 아파트 사시면 그 아파트 올라가 있는 땅 있잖아요. 그 땅 누가 소유자예요? 아파트 건물주들이 소유자지. 그럼 한 2,000명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2,000명이 소유자라고 쓰겠어요? 쓸 수가 없지. 그래서 이 대지권이라는 게 있어. 이 대지권이라는 권리를 나중에 등기법 들어가면 배울 텐데 이게 되게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 대지권이라는 권리를 배우게 되면 이게 이제 이래서 비워놨구나. 건물하고 토지를 하나처럼 묶어놓은 권리거든요. 그래서 이 밑으로는요 굳이 이게 지금 현재 토지 소유권자를 쓰지를 않아. 이게 들어와 버리면. 그래서 현재 이 땅의 소유권자는 누구냐 잘 몰라요. 여기 아파트 소유자들이 이 땅의 소유자가 됩니다. 이런 과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누가 소유자다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주소. 근데 소유자는 가만히 있지는 않고 바뀌니까 여기에 변동일자, 변동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써진다고. 이런 말이 여기 이제 소유자 부분에 나오고 위에 보니까 도면번호, 장번호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필지가 송도동 23에 45번지가요. 여기 347번 도면에가 있다. 이런 말이 되고 장번호 3-1 하고 나오잖아요. 선생님 저 2 있습니다. 왜요? 그 3의 1 하고 1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지번일 떼기고 지번은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하되 본본과 부본은 짝대기 표시 연결하고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요? 의라고 읽는다.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건 지번일 떼기인데 이건 지번 아니잖아요. 그러면 장번호 3-1이라는 말은 뜻이 뭐냐?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 한글로 문서 작업할 때나 뭐 다른 거 문서 작업할 때 문서 작업 페이지 달 때요. 혹시 뭐 이렇게 달아본 적 있지 않아요? 이렇게 달 때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 5페이지짜리 문서인데 그건 4번째 페이지다. 5페이지짜리 문서 중에 3번째 페이지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장번호가 그런 뜻이야. 이 토지대장은 지금 3면으로 돼 있는 거예요. 3면으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첫 번째 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뜻인 거지. 3-1 이런 말이. 이걸 장번호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에 된 거고. 그러면 자, 이런 땅이 있다라는 토지의 표시를 썼고 그다음에 땅 주인 누구다라고 소유자를 썼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냐? 밑에가 개별 공시지가 나왔다고. 땅값이 얼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개별 공시지가는 매년 기준일자가 1월 1일이거든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새로 이게 발표가 되는데 그런데 기준일은 1월 1일인데요. 실제 발표일은 5월 31일이에요.
5월 31일 날 발표가 되고 여기 이제 대장해가 기록이 될 때는요. 6월 달부터 전부 일괄적으로 3월에 다 기록돼. 이게 해서 자 여기 보면 매년 지금 1월 1일 기준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갖고 뭐 할 거냐? 재산세 부과합니다. 토지에다가 세금 부과할 거 아니에요. 저걸 기준으로 해서 부과가 되거든. 그럼 여러분 국가가요. 국가가 토지를 관리하는 가장 기본 목적은 뭐겠어요? 세원 확보, 세금 부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지금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거든. 자 이런 땅이 있는데 땅 주인 누구고 땅값 얼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이만큼 받아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토지 등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갖고 이제 부과했었는데 요즘에는요 그게 아니라 뭘 갖고 부과한다? 개별공시지가 이걸 갖고 세금 부과해요. 딱 지금까지 시험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잘 안 나오는 파트거든. 다만 개별 공시지가가 기록이 된다는 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이렇게 해서 자 토지대장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써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다 설명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 그러면 물론 이제 이게 문제는 이것만 알아서 문제가 나오진 해결을 해되진 않아요. 좀 암기를 하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대장을 봤을 가능성이 좀 낮아요. 대부분의 한 거의 90% 이상들은요 대장을 안 봅니다. 안 보고 혹시 봐도요 그냥 간단하게 봤겠지 하나씩 뜯어보진 않았을 거라고. 근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걸 왜 봐야 되느냐? 나중에 중개를 할 때 토지 중개를 한다. 토지 중개를 할 때 여러분 이거 대장 봐야 되는 거예요? 보면 좋은 거예요? 봐야 돼요. 왜? 뭘 확인하려고? 등기부를 떼봐도 토지 표시는 나와요. 등기부를 떼봐도 자 지금 지적 공부인 대장이 있단 말이에요. 토지 대장이 있습니다. 그럼 등기부가 이 땅에 등기부가 만들어져 있거든. 그럼 등기부를 떼봐도 지금 토지 표시 나오고 소유자 나옵니다. 물론 이건 안 나와. 그런데 이 내용은 일치가 되겠죠, 그죠? 일치가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일치하지 않다면, 이게 불일치하다면, 그럴 때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전공이 다르다 그랬지. 전공이 다르다. 소유자에 대해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 등기부 기준으로 해야 되고, 다음에 이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대장 기준으로 한다. 지적공부 기준으로 한다. 이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유자가 등기부에 A라고 돼 있고 대장에는 B라고 돼 있어.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럼 법적으로 이 땅의 소유권자는 누구다? A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지 면적 예를 들어 가지고 등기부에는 98제곱미터라고 돼 있는데 대장을 봤더니 89제곱미터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법적으로 이 땅의 면적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대장을 기준으로 해야 되거든. 면적은 토지 표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토지를 중개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등기부에도 소유자와 면적이 다 써지긴 해도 이게 소유자는 기준이 등기부지만 토지 표시에 대한 기준은 지적 공부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장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같이 떼봐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적 공부에 이게 들어온 이유가 있어. 이제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토지 중개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거 보죠. 안 볼 리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 아직까지 그쪽 일을 안 하니까 좀 안 봤던 거죠. 근데 보니까 어때요? 어렵지도 않은 게 재밌지 않습니까? 오, 저런 게 있구나. 표정들이 좋아지질 않네. 응? 자, 그런데 이제 다 했거든요. 다 했고. 그러면 이제 물론 나중에 내고야 됩니다. 내우는 방법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자, 현재 소유자는 자, 아까 잘 모른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이 땅의 소유권자가 A, B, C 3명이라고 해볼게요. A, B, C 3명. 그럼 여기다가 소유자를 A, B, C 다 쓸 수가 없어요. 왜 못 쓸까? 이게 소유자요. 한 명 쓸 칸밖에 없어요. 이 칸을 보잖아요. 그럼 소유자 한 명 쓸 칸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소유자가 3명이다 그러면은요. 갑, 을, 병 3명이잖아요. 그러면 갑, 외 2명.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명 어떻게 하느냐? 등기부 떼봐야 되느냐? 아니야. 지들도 관리하는 장부가 있거든요. 그게 공유지 연명부예요. 자, 여러분 공유지 연명부가 무슨 뜻인지 말해볼까요? 이게 뭐예요? 칠판 보고 여기서 끊어서 그래 공유하는 땅 연명부 연달아 이름 써놓은 장부. 공유지니까 소유자가 여러 명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동 소유 토지에 소유자 이름 연달아 써놓은 장부. 이게 공유지 연명부다. 참 쉽죠 용어. 아주 직관적이잖아요. 공유지 연명부. 그럼 여러분 이 공유지 연명부는 모든 땅에 다 있는 겁니까? 아니라 어떤 토지에만 있는 거예요. 공유지에만 있어. 공유지. 공유지에만 있다고. 소유자가 몇 명 이상의 땅? 2명 이상의 땅. 인데만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진짜로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갑의 2명이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토지대장에 발급 신청을 했어요. 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 토지대장만 나오지 않아. 여러분들이 이 토지대장을 발급 신청했거든요. 그러면 알아서요, 공유전 명부를 같이 첨부해 가지고 떼서 줘요. 같이 나오거든. 그러면 공유전 명부가 진짜 나타내고 싶은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건 뭐가 되겠어요? 공유자들 그 소유자 있잖아요. 소유자들과 그리고 그들의 뭐 지분. 여러분 그 3명이 소유하게 되면은 지분이 다 3분의 1씩 똑같습니까? 다를 수도 있어. 공유 지분은 다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공유자들의 그 표시, 소유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그리고 그들의 지분, 요게 이 공유전 명부에 나오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설명 마쳤고요. 지금 제가 지금 뭐 했어요? 토지대장 설명했죠. 그다음 또 뭐 했어요? 공유전 명부 설명했습니다. 참, 그리고 여러분 임야대장은 어떻게 생겼어요? 임야대장은 여기를 임야라고 바꿔놓잖아요. 그러면 임야대장이야.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똑같이 생겼고 기록하는 내용도 동일합니다. 똑같아. 딱 여기만 다르게 써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그럼 제가 지금 3개를 설명한 거예요. 근데 아까 여기 봐보니까 대지권이라고 지금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지권 등록부라는 게 있거든. 대지권 등록부라고 있어. 지금 대장에 속하는 4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지권 등록부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대로 말하면 뭐예요? 대지권 등록한 장부예요. 그럼 대지권이라는 권리는 이제 우리가 지금 설명하기는 어려워. 원래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이 전혀 별개거든요. 그래서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어요. 전혀 별개로 봐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둘을 묶어놨어. 토지 건물을 마치 하나처럼 묶어놨거든요. 그 하나처럼 묶어놓은 권리를 대지권이라고 그래.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 대지권이라는 게 등록된 장부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지금 이 수업하고 있는 설표 빌딩 있잖아요. 이 설표 빌딩 올라간 그 토지 있지 않습니까? 이 토지는 대지권 등록부가 있을까? 있다 없다? 여러분 이 지금 우리 설표 빌딩이 층마다 소유권자가 다를까요? 아니면 다 똑같을까요? 아니면 층에서도 몇 호는 소유자가 누군데 또 몇 호는 누가 소유자다 이렇게 나눠져 있겠습니까? 다 그냥 통으로 돼 있을까? 제가 알기로는 이거 소유자 달라요. 이 건물 예전에는 경매나고 막 그랬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한 층을 경매받은 사람도 있고 막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다르다는 뜻이거든. 그럼 이런 건물이 이제 아파트처럼 층당 소유자가 다르거나 호실별로 소유자가 다른 건물들 있잖아요. 이런 걸 보고 구분 건물이라 그래. 다른 말로 집합 건물이다 그래요. 이 집합 건물 부지 있잖아요. 집합 건물 부지에는 대지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토지에는 우리 지금 설표 빌딩이 올라가 있는 이 건물 토지는 대지권 등록부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대지권이 등록된 장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몇 가지 말해드린 겁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 명부, 대지권 등록부 4가지 대장에 속하는 것을 말해드린 거예요. 넘어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아까 여러분 지적 공부라는 것은 무엇을 등록하려고 한다라고 했습니까? 토지에 표시하고 소유자. 그러면 자, 토지의 표시에 해당하는 것이 뭐뭐 있었나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지금 우리가 4가지 대장에 속하는 걸 봤잖아요. 네 가지 대장에 속하는 것 중에 토지대장, 임야대장만 봐도 소재, 지번 나옵니다. 그죠? 지목 나오죠? 면적 나오죠? 그럼 경계 나왔나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 명부, 대지권 등록부 대장을 4개나 봤는데 거기에 경계가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럼 이 경계를 등록하게 한 공부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때 그게 뭐겠냐? 그게 뭐다? 지적도하고 임야도예요. 지적도면. 그래서 나오는 게 여기 지적도와 임야도가 나오는 저거 2개 합쳐갖고 뭐라 그런다고요? 지적도면. 지적도면이라 그래요. 지적도와 임야도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고요? 지적도면. 법에서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토지가 지적도에 등록이 될까? 아까 배운 대로 해본다면 임야도에 등록 안 된 토지.
이렇게도 말하지만 이제 그렇게 할 급이 없어. 이제 어떤 토지가 지적도에 등록되나요? 그러면은 그냥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럼 어떤 토지가 임야도에 등록이 되겠어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요. 그러니까 그때 아까 1910년도에 토지 조사 사업 할 때 그때 이거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때 세트로 이렇게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트로. 그 다음에 1918년도에 임야조 사업 할 때 이거 만든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세트로 같이 만들어야 돼요. 항상 제가 세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 토지 표시가 6가지인데 대장 쪽에다가는 소재, 지번, 지분, 면적을 등록하지만 경계를 등록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경계를 등록하기 위한 필요한 장부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항상 같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절대 안 돼. 항상 세트로 이렇게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이렇게. 그런데 그럼 지적도나 임야도를 제도할 때 실제 땅 크기를 도면에 그대로는 못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줄여야 되거든. 그럼 얼만큼 줄여야 되느냐? 그 줄여놓은 정도 있잖아요. 그걸 뭐라 한다? 축척이라고 그래. 근데 이 축척을 마음대로 못 줄여요. 법에서 정해놨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법정 축척이라고 그래. 법정 축척. 그럼 지적도에서 정하는 축척,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축척이 어떻게 될까? 한 7가지 되거든요. 이렇게 있어. 이렇게. 7가지. 그럼 여기 지금 500분의 1이라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축척이라는 말은 들어는 봤죠? 초등학교 5학년 사회책에 나와요. 네? 그럼 500분의 1 축척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단위가 뭐예요? 단위? 센치. 자, 실제 거리 500cm를 도면에 얼마 줄여놨다고요? 1cm. 그럼 6,000분의 1이다. 그러면은요, 6,000cm를 도면에 1cm로 줄여놨다지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게 더 많이 줄인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더 자세하게 나타나요? 아까 여기서 면적 등록할 때 소수자리까지 등록하는 그 축척이 얼마였어요? 600분의 1.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되기라 했었잖아요. 그때 좌표 값이 나오는 제가 아까 수치라고 썼던 게 있어요. 수치. 아까 대장에 수치라고 써진 게 있었잖아요. 그 지역이 주로 사용하는 축척이 500분의 1이에요. 좌표 값이 나오는 지역. 그 지역에서 500분의 1을 쓰고 600분의 1을 쓰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요 내용들이 주로 여기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소수자리까지 등록하는 거고 나머지 축척 사용하는 이 지역 있잖아요. 이 지역들이 예리자리까지 등록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이 7가지 지적도의 축척이 있는데 이쪽에 더 자세하게 나오는 지역, 좀 덜하는 지역. 근데 이게 규칙이 있어 보면은 500 있어요. 그 다음에 1000 있어요. 그 다음에 3000 있고요. 6000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0 있습니다. 1200 있어요. 2400 있어요. 규칙이 있죠, 그죠? 그럼 규칙대로 간다고 했을 때 뭐가 없나요? 2000분의 1이 없죠. 그럼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냈겠어요? 다음 중 지적도에서 사용하지 않는 축척이 얼마냐? 뭐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정답이 뭐였겠어요? 뭐 2만 분의 1 이렇게 썼을까요? 그렇게 눈치 없이 안 내. 그때 답으로 들어갔던 게 이거였어. 2000분의 1.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잖아요. 그럼 임야도에서는 사용하는 2개밖에 안 되거든? 3000과 6000? 이렇게 딱 2개 있어. 그럼 여러분 이런 걸 우리 시험에서 내요, 안 내요? 방금 제가 말했잖아. 문제 나왔을 때 정답이 뭐였다고요? 2000분의 1. 다 섞어놓고 어떻게 문제 냈냐면은 다음 중 임야도에서 사용하는 축척만 골라봐라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답이 뭐였어요? 3000과 6000. 이건 풀어보세요. 몇 번이 답이요? 5번. 이번 학생들 깜짝 놀랐겠습니까? 좋아서 당황했겠어요. 아니 이런 걸 내버렸단 말이야? 아주 작정을 했구나 나를 합격시켜 주려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죠? 이런 걸 냈다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7개, 2개 이게 해가지고 3000, 6000 이게 문제를 낸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알고 있으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그러거든. 쌤 그거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다른 말로 해보면 그 해석해보면 그 뜻이 뭐예요? 안 하고 싶은데 그 말이거든. 어? 별걸 다 낸다고. 그래서 지적법 문제된 걸 보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내네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거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됐고,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 나오는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지적도라는 게 원래 뭘 등록하려고, 그러니까 지적도 임야도 원래 무엇을 등록하려고 만들어진 겁니까? 목적, 원래 목적은 토지의 뭐? 토지 표시 중에서 뭐? 경계를 나타내고 싶은 거지. 진짜 목적은. 진짜 지적도 임야도 작성 목적이 뭘 나타내고 싶은 거라고요? 경계. 근데 이제 그걸 등록하려다 보니까 이게 축척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러니까 축척이라는 말 해드렸고, 그럼 지적도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자 필요한 설명이 있는데 자 들어보세요. 그 지금 우리가 지적 공부를 쭉 보고 있잖아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등록부. 그 지금 안 했지만 경계점 좌표등록부라는 게 있어.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발급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원본을 그대로 출력해 줘. 원본을 그대로 출력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 지적도는 지금 이게 원본이거든. 이게 원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적도 발급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본을 보여주지 않아. 이걸 보여주지 않고 내가 예를 들어서 17번지를 떼고 싶어요. 그럼 17번지를 떼고 싶으면은 이 17번지를 중앙에 놓고 일부 주변 필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나와요. 지금 다 전산화돼 있어가지고 지적도가 다 이어져 붙여져 있거든요. 그럼 내가 보고 싶은 필지를 가운데다 놓고 그 주변 일부만 떼서 준다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말을 했는데 지적법을 공부할 때는요. 소비자나 그러니까 국민이나 수험생의 시각으로 보면 안 돼. 그렇게 시각으로 보면은 서운한 게 있고 이상한 것이 있어요. 누구의 시각으로 봐라? 국가의 시각으로. 국가가 토지를 관리할 때 사용하는 가장 기본법이기 때문에 이 국가가요. 처음 토지를 등록할 때 그 등록된 토지를 도면에 그렸단 말이에요. 그때 그 도면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거든요. 국가가 토지를 등록할 때 이렇게 도면을 제작했다. 그 제작하는 걸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도면을 떼봤는데 좀 도면 그렇게 안 나오던데요? 도면 내가 떼보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던데요? 이렇게 말한다고. 근데 시각을 누구로 봐냐? 국가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원본 있잖아요. 원본.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고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 테두리 있잖아. 테두리. 이 테두리를 보고 도각선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도각선. 이거 곽자가 뭐겠어요? 곽 이거. 곽. 테두리란 뜻이야. 테두리. 그러니까 그림의 테두리 선인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 숫자 써진 게 있거든요. 이걸 보고 도각 수치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도각 수치.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은 지금 아무 관심도 없잖아요. 근데 기술자들은 저 숫자를 보고 알아요. 이거 경기도 광주시 땅이구나. 이렇게 이 숫자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있어 이거. 저걸 뭐라 그러냐? 저걸 보고 색인도라고 그래. 뭐라 그런다고요? 색인도. 그 다음에 써진 것 중에 이제 도평리라고 나온 거 있잖아요. 저기 어느 지역 땅에다가 소재가 나와. 소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지적도가 써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뭐 보고 있어요? 지적도. 이걸 제명이라고 그래. 그럼 만약 여러분들이 임야도를 보고 있다. 그럼 뭐라고 써지겠어요? 임야도라고 써져. 이 자리가 지금 여러분 지적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써진다고요? 지적도. 임야도를 보고 있다면 임야도.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제명. 제목할 때 그 제자입니다. 타이틀이라는 뜻이야. 타이틀. 제명이라는 말이 타이틀이라는 뜻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도평리라는 하나의 지역이단 말이에요. 이 지역을 이런 도면으로 그릴 때 한 장으로 못 그리거든요. 20장 중 7호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도면 번호인데 지금 여기 색인도 가운데 숫자가 7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보고 이 도면이 몇 호 도면이라는 뜻이에요? 7호 도면이라는 뜻이야. 이게. 그런데 자 여기 봐봐요. 18번지 보니까 좀 한 필지가 잘린 것 같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를 보고 싶어. 그럼 뭘 봐야 돼? 몇 호를 봐야 돼요? 저를 보지 말고 이걸 보고 말해봐요. 몇 호를 봐라? 여기 써 있잖아, 여기 8호 도면을 봐야지. 그거 보니까 여기 24번 전하고 더 있잖아요, 이거 지금 땅 잘린 것 같잖아요. 그럼 나머지 마저 보고 싶어. 몇 호를 봐야 돼? 4호를 봐야지. 그래서 이 십자에 생긴 이걸 뭐라 한다고요? 색인도. 여러분 색인한단 말이 무슨 뜻이요? 찾는다야. 그 색자 있자 색. 수색한다, 탐색한다 할 때 색자거든요. 그러니까 색인한단 말이 찾는 뜻이야. 그러니까 찾을 때 쓰는 그림이라는 거지. 색인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게 축척이 나왔어요. 여러분 아까 지적도에서 사용하는 축척이 몇 개였어요? 7개. 뭐뭐 있었어요?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이렇게 7개거든요. 그중에 제일 많이 쓰는 거,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 그게 1200분의 1이야. 이게. 그럼 임야도가 아까 몇 가지 있었어요? 3000, 6000. 그중에 더 많이 쓰는 거 6000. 그걸 더 많이 쓰거든요. 그 시험에 나오진 않아. 더 많이 쓰는 게 뭐냐 나오진 않는데 지적도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1200분의 1이에요.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일반적인 거지. 그래서 축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도각선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에 있는 거 쭉 제가 이제 설명한 겁니다. 참 이게 별걸 다 봤어요, 그죠? 근데 자 안으로 들어와 볼게. 이제 이 산이라고 써진 건 뭘까? 이건 뭐다? 산이다 그러시면 안 되고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다. 이쪽을 보고 싶으면 뭘 떼봐야 된다고요? 임야도를 떼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평리란 말이에요. 도평리에서 이 지적도만 나오는 지역이 있고 임야도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은 임야도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14창하고 나왔잖아요. 14가 뭐가 되는 거고요? 지번. 그 창은요? 지목. 그러면 지목을 도면에다가 등록할 때는 다 써요? 한 글자만 써요? 한 글자만 쓰지. 그 한 글자를 우리 용어를 뭐라 그랬어요? 부호라 그랬어. 부호. 그 한 글자를 뭐라 그랬다고요? 부호. 이렇게 됐고, 자 이제 잘 봅시다. 여러분 여기 보면 가운데 이렇게 Y처럼 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필지잖아요, 그죠? 이 필지 지목이 뭐요? 454 9라고 돼 있거든. 9. 이 9가 뭐예요? 국어야, 국어. 국어라는 지목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국어라는 지목이 되려면 꼭 들어간 단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수로가 들어간다. 수로. 물길. 국어라는 게 도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어라는 말이 지목이 나올 때는 꼭 들어간 단어가 뭐였다? 수로. 그럼 이게 지금 필지가 몇 개요? 이렇게 해서 필지 몇 개예요? 하나지. 하나인데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야 옆으로 이렇게 쭉 나열된 게 옆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게 있어. 451도, 452도, 430도. 이거 뭐예요? 도로야. 근데 도로가 왜 가운데 보니까 잘렸잖아요. 이렇게. 여기 왜 잘린 거예요? 이 부분이 수로하고 도로가 겹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부분은 필지가 어때요? 한 개잖아요. 한 개인데 두 가 정도로 쓰이고 있죠. 그렇죠? 그럼 도로가 더 주된 부분이에요? 국어가 더 주된 부분이에요? 국어가 더 주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긴 국어로 포함된 거야. 그럼 실제 여기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겠어요? 실제로 가보면 현장에 다리가 나 있겠지. 다리가 이렇게 나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통행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러나 등록을 할 때는 한 필지가 두 가상 정도로 쓴다 해가지고 그것을 둘 다 쓰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국어로 포함되어 있는 거지. 국어로. 이렇게. 알겠죠? 여러분들 이제 제가 지적도 한번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소개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이게 지적도를 봐본 적이 있나요? 없죠. 그럼 오늘 써놔요. 나 오늘 지적도 처음 보는 날 이렇게. 좋았다 이렇게. 별걸 아니면 거기다가 지적도 처음 보는 날 밑에다가 별걸 다 보내 이렇게 쓴다거나. 그럼 여러분들이 자 이걸 만약 임야도를 봤다면 제가 지금 지적도를 보여드린 거잖아요. 그럼 임야도를 봤다면 똑같아. 다만 여기는 뭐라고 써져 있고 임야도라고 써질 거고 여기 지번의 숫자 앞에는 뭐가 붙어 있을 거고 산이 붙어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겠죠. 됐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던 이 지적도는요 어느 지역의 지적도다라고 돼 있어요? 어느 지역이라고요? 일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시골 지역이 그러던데 여러분 여기 대방동 여기가요. 일반 지역에 속하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걸요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이라고 그래.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 또는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통 여기를 보니까 역삼동이에요. 역삼동. 강남구 역삼동. 역삼동이 이게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곳이라 여기는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방동 여기는 이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만들어진 지역에 해당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처럼 일반 지역에 해당할까요? 어느 쪽일까요? 대방동이요? 제가 생각하는 대방동은 이쪽인데 일반적인데요. 여기에 속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재개발 하지 않습니까? 재개발하게 되면은 조금 달라지겠지. 그럼 재개발한 지역은 계획적으로 구획을 하니까 그때는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여기 대방동은요 일반 지역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여기가 어느 지역인가라면 시골 지역 그러지 마시라고.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도시 지역 그런다고 보통. 근데 여러분 이게 서울에서요. 서울 지금 전 지역에서 이쪽에 속하는 지역이 그렇게 안 많아요. 다 이쪽이 아니야. 서울에 훨씬 많은 부분이 일반 지역이라고. 요게. 알겠죠? 그래서 일반 지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골 지역 그러지 말고. 그럼 여기는 뭐냐? 자 이제 여기는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만들어진 지역이거든요. 그럼 여기 보고 있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적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이게 지금 보고 있는 게 지적도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
지적도예요. 근데 어느 지역의 지적도가 이렇게 생겼다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만들어진 지역의 지적도가 이렇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말하겠죠? 그럼 기본은 비슷하거든. 기본은 도각선 있고 수치 있고 색인도 있고 소재, 그다음에 이게 제명, 그다음에 도면번호 축척 있단 말이에요. 근데 축척이 보니까 얼마로 돼 있어요? 500분의 1. 이 좌표값이 나가는 지역에 일반적인 축척이 500분의 1이거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앞에 이 도면하고요. 이 도면하고 이 도면이 지금 뭐가 제일 차이가 커요? 딱 봤을 때? 뭐 숫자가 되게 많아. 그렇죠? 그럼 여기 봐보니까 자 25.18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 경계점 있죠. 이 경계점부터 이 경계점까지 거리예요. 25.18m. 이 거리가 써 있거든 여기는. 그런데 일반적인 지적도에는요. 자, 이 거리가 얼마다라고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지. 차이점입니다. 하나 더 칠판잘 봐봐요. 지금 여기 13번지하고 14번지가 이렇게 선이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선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 토지에서요 경계 분쟁이 생겼어요. 실제 땅에서 네가 내 땅을 이만큼 침범했다니까 하고 싸워요. 그럼 이들이 야 우리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제대로 싸워보자. 측량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측량을 해보자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뭐예요? 실제 토지에서 분쟁이 발생했으니까 우리 측량 한번 해보자라는 말의 의미는. 자 지금 담쳐놓은 거하고 실제 담쳐져 있을 거 아니에요. 도면에 있는 이 선 있잖아요. 이 선은 일치가 돼야지. 근데 이게 지금 안 맞아. 그럼 안 맞으면 싸우면서 측량 한번 해보자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말의 의미가 뭐냐고. 도면에 있는 선 있잖아요. 이 선을 실제 땅에다가 뭐 그어보자는 소리예요. 실제 도면에 지금 그어진 이 경계선 있잖아요. 이걸 실제 땅에다가 현장에 가가지고 한번 그어보자 그 소리라고. 그러니까 그때 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히 해결을 하기 위해서 측량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히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야 이거 지금 이 선. 이 선 있잖아 이 선. 이 선을 토지에다가 한번 나타내보자. 이거란 말. 이걸 뭐 경계 복원 측량한다고 그래. 무슨 측량한다고요? 경계 복원 측량. 어떨 때 하는 거예요? 지금 말했잖아. 언제 하는 거라고요? 싸움 났을 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럴 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일반 지역에서 만약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측량할 일이 있다. 그때 기준으로 삼을 거 그게 뭐라고요? 지적도. 아니 지금 보고 있잖아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때 뭘 갖고 한다고요? 지적도. 그러면 여기서 자 69의 5번지랑 69의 4번지 이 땅 주인은 간에 지금 말했던 똑같은 상황이 생긴 거야. 그럼 이들이 또 싸우니까 야 측량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이 측량을 할 때는 그럼 이들은 뭘 갖고 측량을 할까? 이 지적도 이걸 갖고 자 측량할 수 있겠어요? 안 될까? 하지 말라고 써 있어 밑에다가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하고 써 있다고요. 거기 써 있어요 책에? 그럼 이들은 이 도면 갖고 측량하지 말고 뭘 갖고 하라는 소리냐? 자 여기 지역에는 뭐가 만들어져 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만들어져 있어 이쪽 필지에는. 그러면 자이 69의 5번지랑 4번지 간에 이 경계점 있잖아요. 여기에 좌표값을 구해갖고 등록해 놨거든. 그 좌표값을 연결을 하게 되면 그럼 그게 경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계를 나타내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 여기처럼 선으로 나타내는 방식이 있고 좌표인 숫자로 나타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경계를 나타낼 때 선으로 나타내는 방식과 숫자로 나타내는 방식 중에 어떤 게 더 정확도가 높을까요? 둘 다 경계를 나타내는 방식이긴 한데 어떤 게 정확도가 높냐고. 숫자. 왜 숫자가 더 높아요? 디테일하니까. 이유. 이건 도면은요. 실제 크기를 그대로 못 그려. 줄인다고. 500분의 1로 줄이거나 1200분의 1로 줄이거나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줄인 것만큼 정밀도는 낮아지죠. 그런데 숫자는 좌표는 실제 측량값을 그대로 써놓는다고. 그러니까 경계를 나타내는 방식이긴 하지만 좌표로 나타내는 방식이 정확도가 높은 이유가 줄이질 않거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측량할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들이 측량을 할 때는 이 지적도를 갖고 측량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뭐 갖고 해야 돼요? 좌표 갖고 해야 돼. 좌표는 어디에 써 있어요? 이 필지에 좌표값이 나오는 그 공부가 있다고. 그게 뭐라고 해요? 그게 여기라고. 여기를 떼보면 거기에 좌표가 나오니까 만약에 측량할 일이 있다면 좌표를 가지고 측량을 하지 이 도면 갖고 하지 마세요 라고 친절하게 써 있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했어요? 오케이. 자, 하나 더. 여러분 아까 이게 지적도라고 써진 걸 뭐라 그랬어요? 이걸 지적도라고 써 이걸 뭐라고요? 제명. 제명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를 보면 지적도라고 써진 다음에 제명 다음에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보니까 이건 지적도라고 써있고 뒤에 뭐가 돼 있어요? 좌표라고 써 있어. 제명 끝에다가 뭐라고 쓴다고요? 좌표. 옛날에 이거 시험을 낼 때 여기를 수치라고 쓴다 그래가지고 틀리게 된 적이 있었어. 제명 끝에다가 수치라고 쓴다. 이렇게도 썼다고. 그래서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말한 거였냐면은 일반 지역의 지적도하고요. 이 일반 지역의 지적도하고요. 좌표값이 나오는 지역의 지적도하고요. 차이점을 말해드린 거야. 그래서 일반 지역에 비해서 좌표값이 나오는 지역의 차이점은요. 제명 끝에다가 좌표라고 쓰고 그 다음에 경계점 간의 거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도면에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는다. 이런 말이 써 있어요. 확인했어요? 자, 뭐 다른 것들은 나중에 더 설명하기로 하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지금 제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 공부 중에서 지금 뭐 했어요? 지적도 임야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지적 공부라는 게 뭘 등록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대장 종류에 속하는 네 가지를 봤을 때는 이것들은 나왔는데 경계 좌표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경계 등록하려고 만들어진 게 그게 뭐였어요? 지적도와 임야도 합쳐서 뭐라 그러고 지적도면. 근데 지적도면을 봐도 좌표가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좌표를 등록하기 위한 별도의 공부가 또 있어야 되겠네. 그게 뭐라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거거든요.